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3월 20일 금요일 순서 들어갑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4.29 재보선이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양당이 각각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그 종북 척결을 주장했고요. 종북 척결. 네. 새정치연합은 국민 지갑을 키워드로 뽑고 국민 지갑. 네, 재보선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첫 재보선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성남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과연 어느 정당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다라면서 종북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도 성남 중원은 종북 세력의 중심이라면서 많은 주민 가슴속에 종북 세력이 파고들고 있다. 종북연대를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도 어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자로 결정된 이들을 국회로 불러 공천장을 수여하며 재보선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워 절망하는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겠다면서 후보들을 민생 경제 살리고 국민 지갑을 지켜주는 국민 지킴이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도력의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또 종북이냐? 새누리당은 지겹지도 않나? 60년을 종북 타령한다. 북한 없으면 제일 곤란한 집단이 새누리당일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을 비판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만 잡고 있는 야당이 국민 지갑을 말하다니 뻔뻔하다면서 새정치연합을 비판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있죠. 네.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그렇습니다.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 들어있네요. 네. 오늘 그 대법원 1부는요. 인터넷상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그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요. 죄의식 없이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서 세월호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글로써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행위를 했으니 당연히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 이런 댓글부터요. 모처럼 법원이 밥값을 했다. 더 이상 일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을 줬습니다. 네. 세월호 침몰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 22여 명의 구조를 도와서 파란 바지의 구조 영웅으로 불렸던 김동수 씨 있죠. 네. 그런데 이 김동수 씨가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아주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아, 그렇네요. 그 경찰과 제주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요. 김동수 씨는 어제 오후 8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자택에서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김 씨의 딸에 의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김 씨의 딸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요. 김 씨는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차 기사였던 김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소유하고 있던 화물차도 침몰을 해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동안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분개했습니다. 분개했군요. 네, 한 네티즌은 학생들 목숨 살린 영웅이 생활고에 시달려 자해를 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때 모은 성금들은 다 어디로 갔나면서 분노를 나타냈고요. 네. 다른 네티즌도 유일한 생계 수단인 화물차가 바닷속에 있다면 정부에서 나서서 미리 긴급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다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네. SNS로 어린 여학생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요. 네. 이 음란물을 수집하거나 또는 이 성관계를 요구한 이런 20대 남성이 있었군요. 네, 다행히 구속됐죠? 그렇습니다. 인면수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요. SNS로 알게 된 여학생 300여 명을 상대로 사진과 동영상 등 1,200여 개의 음란물을 수집, 이를 빌미로 이들을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모바일 SNS를 통해서 무작위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정보를 캐낸 후에 이 중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친구로 등록해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300여 명의 여성 청소년으로부터 상체 노출 사진 등 음란물 1,200여 개를 수집하고요. 네. 이걸 통해서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를 한 것이죠. 경찰 조사 결과 이 중에는 9살 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자, 지난해 9월에 이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문제. 이 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다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 다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요. 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초등교과서의 한자 병기에 대해 반대한다. 철회를 해라. 이렇게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총회에서 협의회는 한문 교과가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서 한자 병기로 인해 한자 교육 학습 부담 가중, 또 사교육비 증가 등 공교육 불신 우려가 초래가 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반면 같은 날 교총은요, 보도 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한자 병기는 별도의 과목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늘지 않고 국어, 사회 등 단어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학습 효과 향상이 기대된다고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다시 불붙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문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티즌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토론 중입니다. 아직도. 한 네티즌은요, 훌륭한 한글을 놔두고 중국에서도 간자체로 변형해서 쓰고 있는 한자를 왜 애들에게 쓰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교육부를 질타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우리말의 대부분이 한자어인데 당연 한자를 공부하면 어휘력도 풍부해지고 이해력도 빨라진다.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야 한다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군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했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리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잠시 후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들어가죠.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잡아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U+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U+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U+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U+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U+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자동차 전용도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옆바로 뒤로 오는 차량들이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다시 한남대교 지나 청담까지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청담부터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다시 성산대교 지나 가양대교 사이로 서행입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이제 양화대교부터 동호대교 구간, 성수를 지나 영동대교 사이로 각각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방면 청담부터 양화대교까지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가는 길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 금천교부터 고척교 지나 목동교까지도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도심 안쪽은 삼성로 대치사 사거리부터 포스코 사거리까지 양 방면이 시속 2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일 시사 퀴즈. 하이 헬로, 나 어제 여기서 화장품 샀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꾸러 왔어요. 화장품에 어떤 문제 있었어요? 돼지가 들었어. 네? 돼지가 들었다고. 이거 얼굴에 바르는 건데 무슨 돼지가. 알지, 알아. 이거 얼굴에 바르는 거 알아. 근데 여기 적힌 거 안 보여? 콜라겐. 이거 돼지 껍데기에서 나온 거 아니야. 무슬림한테 이런 거 팔면 어쩌자는 거야. 바꿔줘.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이 식품 관련 MOU를 체결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할랄, 2번 발랄, 3번 명랑, 4번 괴활.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극 슬픈 인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는 3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이것 푸드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이 돼지고기와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합니다. 소나 닭도 독특한 도축법이 있는데요. 다비하 방식입니다.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외친 후에 단칼에 정맥을 끊어서 도살한 것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거라고 하죠. 네. 반대로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 푸드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술과 마약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그리고 돼지고기, 목 졸라 죽이거나 때려 죽인 짐승, 서로 싸우다가 죽은 것, 그리고 다른 야생동물이 먹다 남긴 고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네. 단순히 돼지고기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가 닿은 식기류와 돼지에서 추출한 모든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엄격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안 먹을 수 있다 해도 예.
과자나 화장품 안에 뭔가 들어있는지 그건 무슬림이라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까다로운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예. 뭐 생수와 같이 고기나 알코올이 아닌 음식도 중동에 가보면 이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 인증과 위생 검사를 보통 겸하기 때문에 이 마크가 찍혀 있는 제품은 위생적으로 제조되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권 국가의 음식이나 약품 관련 수출을 하려는 회사나 이슬람 교인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을 열고자 한다면 역시 오늘의 정답인 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음식, 이 음식을 파는 곳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엄연히 이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음식들이 있죠. 아직은 뭐 숫자가 적어서 찾기가 힘들지만요. 이태원 이슬람 사원 인근의 식품점들이 있고요. 네. 보통 대학가 주변에 젊은 그 교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식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중동이나 뭐 남아시아계 이민자가 많은 공단지대 슈퍼마켓에서 뭐 제대로 취급하는 건 아닌데요. 네. 뭐 강록하다가 이 인증이 찍힌 식품이 진열된 경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화가 있습니다. 이태원 인근 식품점에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 집 고기가 연하고 맛있어. 연하고 이러면서 맛있다. 자주 사가셨다고 해요. 네. 이 이슬람식으로 도축을 하면 피를 모조리 빼버려서 고기가 연해지죠. 그래서 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씹기가 좋다면서 네. 이 이슬람, 비이슬람 가리지 않고 간혹 이 고기를 사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이슬람 교도죠. 무슬림들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이 식품 관련 MOU를 체결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할랄, 2번 발랄, 3번 명랑, 4번 괴활. 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극 슬픈 인연 초대권을 드리고요. 오는 3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네. 도대체 대통령까지 나서서 MOU를 예. 체결할 정도면 이 시장이 굉장히 큰가 보네요. 그렇죠. 이게 돈이 네. 되니까 또 해온 거겠죠. 네. 전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네. 무려 18억 명인데요. 18억 명. 예, 어마어마하죠.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인구가 먹고 있는 식품이니까 시장도 크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약 1,2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많이 진출해 있나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네. 업체가 약 120개 그리고 400개 정도의 인증을 받아서 수출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적죠. 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식품을 이슬람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초코맛 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거. 거기에 마시멜로가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 돼지 껍데기에서 추출한 젤라틴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슬람에서 금지된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거대한 시장인데. 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에 수출할 때는 소가죽에서 추출한 젤라틴으로 마시멜론을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네. 예, 아직 뭐 한국 제품들이 김치, 라면, 치킨, 화장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을 방문하는 무슬림이라고 해야죠. 예, 그렇죠. 무슬림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4년 작년에 우리나라를 찾은 무슬림 관광객은 75만여 명이었습니다. 네. 무슬림 인구를 감안할 때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슬림 시장 공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무슬림 음식과 생활 문화에 맞는 여행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네. 또 오늘의 정답이죠. 이 식단으로 햄버거도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슬람 교도입니다. 무슬림들이 먹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란 뜻인데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가서 아랍에미리트와 이 식품과 관련된 MOU를 체결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할랄, 2번 발랄, 3번 명랑, 4번 쾌활.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극 슬픈 인연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3월 27일이죠.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네, 그래도 저 힌트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단순 명료한 노래를 네.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네,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얘들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오늘따라 저 고기를 잘 드셨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예. 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을 저희 것으로 할아버지. 기대하겠습니다. 예. 문화 선물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문화 선물입니다. 연극 슬픈 인연 초대권입니다. 배우 강신일 씨를 비롯해서 한국 연극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을 합니다. 네. 끝없는 고난과 갈등의 사회를 살고 있는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연극 슬픈 인연 놓치지 마시고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두 분께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지난해 말 한수원을 해킹한 해커가 지난주 다시 등장해서 25개 파일을 공개하고 돈까지 요구했습니다. 4년 전 청와대와 국회, 언론사 등 국내 40개 사이트에 이어서 농협, 은행 등 홈페이지가 공격당한 데 이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잠정적으로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난 상황인데요. 여당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한수원 해킹범이 또다시 나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 자료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통화 내역 이런 것까지 공개를 했는데 예. 이 해킹범이라는 거 잡을 수 없는 겁니까?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만 있으면 잡을 텐데 야당이 통과시키지를 안 해서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농담이고요. 하여튼 네. 정말 이거 심정에는 확실하지만은 네. 이게 물증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이버 테러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북한에서는 거의 지금 대한민국 인터넷망을 휘짓고 다닌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유출된 자료는 치명적인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예.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한번 터졌다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이용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또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청와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됐던 걸 우리 반기문 총장과 대통령과의 대화를 좀 짜집기 해가지고 네. 또 장난도 치고 있고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 예. 사이버 방지 테러법의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내용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되는 국가적인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핵심은 네. 역시 이 사이버 테러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거의 북한의 소행일 이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전문가를 많이 키운 우리 국정원이 네. 이 사태 수습에 책임을 맡아야 된다. 네. 어떤 분은 모르는 분들은 국정원이 전부 다 간섭하는 거 아니냐, 사생활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잘못하시는 거고요. 예. 사고가 터졌을 때 발생했을 때 국정원이 이 모든 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예. 북한에서 오게 된 과정이라든지 또 북한 같은 북한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왔는 건지 또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사태 수습 쉽게 말하면 반장 역할을 국정원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네. 하는 그 내용이 핵심인데 야당은 또 이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 국정원에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감을 할 수는 없고 네. 하여튼 야당을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지금도 여러 가지 막강한 권한도 있고 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법이 없으면 못 합니까? 예, 지금 법 없이는 네.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금융은 금융대로, 군사는 국방은 국방대로, 또 일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전부 이제 관할하는 정부 부처가 다 다릅니다. 네. 근데 딱 사건이 터지면은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습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들어오는 공격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가장 경험이 많고 또 거기 내용을 잘 알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 이걸 맡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거는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에서는 자꾸 국정원 뭐 댓글 사건만 계속 그냥 얘기하면서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네. 또 그 문제는 또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또 뭐 우리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이런 자꾸 지속되는 사이버 테러에 뭐 속수무책으로 네.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네. 지금도 이 북한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국정원은 얼마든지 나서서 수사도 하고 사태 수습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제도 가지고는 네. 어떤 점이 부족한지 각 그 부서를 총괄해야 되고 네.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죄송합니다. 우리 다른 기관에서 네. 자발적으로 전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문제가 다른데 네.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런 비효율을 적인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법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네. 정확하게 그 대테러 센터니 이런 것들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다가? 그렇죠. 근데 네. 대테러 센터인데 그 센터를 그냥 그건 이제 이 사이버 테러도 물론이지만은 다른 테러도 예. 이 센터가 어떤 경우에든 센터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발의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의 이 확실한 말하자면은 사고 수습 혹은 예방 예. 혹은 이 수사하는 데 대한 권한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주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뭐 특별한 네. 야당이 걱정하거나 뭐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시각을 가진 분이 있어서 좀 저는 답답합니다. 그러면 법에다가 말이죠. 예. 그 야당의 불신이나 오해나 뭐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무슨 그런 뭐 장치를 좀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런 그렇죠. 좀 저는 설득이 이제 좀 바로 편하실 것 그겁니다. 네. 장치를 만드는 그 과정을 그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인데 네. 그 과정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 점을 제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거는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엄중한 책임인데 네. 그거를 지금 말하자면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회의 책임을 이거는 방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어쨌든 그 원전뿐만이 아니고요. 예. 엊그제는 무슨 뭐 보안 전시회 홈페이지도 마비가 되고 어제는 또 예, 국회의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면서요? 예, 바로 최근에 뭐 그런 일이 뭐 그런 것들도 결국은 뭐 북한 쪽이 좀 의심이 가고 그러시나요? 예, 의심보다도 뭐 이제 두 가지죠. 크게 보면은 북한일 가능성이 가장 많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네. 예,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아마추어로서 뭔가 이런 거를 좀 문제를 일으킴으로 해서 뭔가 실력을 한번 과시한다든지 예. 뭐 이런 가볍게 볼 수 없는 이런 악의적인 이런 해킹 사고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뭐 판명이 났습니다. 네. 다만 이게 어디서 누가 했는지 그걸 당장 뭐 범인을 다른 사건처럼 잡아내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요즘 아시겠지만은 중국하고 미국도 서로 중국의 소행이다, 미국의 소행이다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증거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그 사이버 테러의 아주 뭐 특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뭐 그게 뭐 대한민국도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도 뭐 어려운 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야당을 더 이상 설득 못 하시겠습니까? 설득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 잠깐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아마 야당에서도 개인적으로 또 대화를 해보면 야당 의원님들도 뭐 이 법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뭐 댓글 사건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국정원에 어떤 권한이 집중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법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컨트롤 타워는 지금 국가안보실쪽에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데 이거는 평상시에는 다 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나 뭐 금융이나 다 맡은 분야 다 맡은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수습하는
그 책임을 국정원에 맡기자는 그게 핵심인데 뭐 그거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고 또 국정원 뭐 개혁도 여야가 합의해서 일단 작년에 또 국정원 개혁에 관련되는 법안까지 다 통과됐는데 이제는 뭐 그런 핑계가 국민들한테도 아마 저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이 꼭 필요한 이유를 꼭 예. 국정원만이 이 사태 수습을 하는데 최적임자다. 예. 이렇게 보시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가진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뭐 야당 그 생각대로 국정원은 그럼 빼자.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 하자. 뭐 예를 들면 경찰이면 경찰 뭐 하여튼 뭐 아니면은 뭐 군 사이버 뭐 사령부는 사령부 하여튼 아니면 제3의 기관으로 하자 하는데 저희들이 동의하고 싶지만은 네.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다른 나라 같으면 가능해요. 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네. 북한에 대해서 미우나 고우나 가장 전문성이나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국정원이기 때문에 네. 국정원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아예 같이 마주 앉아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 전제 조건으로서 뭐 이런 뭐 저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만은 뭐 인권 침해 좋습니다. 인권 침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 뭐 법에 포함시켜서 마감하면 되는 거고 예방하면 되는 건데 자꾸 이제 논의조차도 안 하고 자꾸 국정원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고 이건 국민에 대한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에 그게 위반되면 정말이지 크게 엄벌에 처한다든가 말이죠. 예, 맞습니다. 튼튼한 장치를 좀 만들어서 설득을 해보시면 어디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옆에 언론 쪽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거하고 관계 없는 얘기인데 요즘 MB 정권의 자원 외교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예. 친이계가 있죠, 친이계. 친이계에서 불만이 많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습니까? 언론에 뭐 그런 비슷한 보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게 무슨 개파에 연관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벌써 이제, 일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그게 개파하고 관련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는 걸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게 됐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게 수사가 결론이 날 테니까 결론이 나면은 이제는 국민들께서 이거는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개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이제 너무 늦었지만은 이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청소할 부분 청소하고 도려낼 부분 도려내고 그런 과정이 그런 과정이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이었습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V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이 식품 관련 MOU를 체결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할랄, 2번 발랄, 3번 명랑, 4번 쾌활.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연극 슬픈 인연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이지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